2028학년도의 대학별 선발 방식, 그 계획이 4월 30일에 발표됐는데요. 오늘은 학생들의 관심이 많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다뤄지지 않은 대학들은 곧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8학년도) 대입에서 가장 중요해진 건 바로 학생부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뿐만 아니라 교과 전형이나 정시에서도 학생부가 상당히 많이 활용되기 시작했어요. 내신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으니까 내신 버리고 정시 파이터 해야지? 이젠 예전처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2학년 2 학생들 중에 아마 지금 내 성적이나 학생부가 부족한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앞으로의 모습이 훨씬 더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학교 생활을 해 나가시면 좋겠어요. 또 지금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바뀌는 점도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재학생만 지원할 수 있게 바뀌고 있어요. 오늘 설명하는 대학의 교과 전형은 모두 현역만 지원할 수 있고요. N수생은 지원 자체가 안 됩니다. 기존엔 성대나 한양대의 졸업생도 지원이 가능했지만 2028부터는 아니고요. 정시에서도 고려대 교과우수 전형이나 서강대 지역균형 전형은 현역만 지원 가능하게끔 바뀝니다. 그리고 또 학생부의 서류 영향력이 커졌다는 점, 이것도 N수생들은 학생부를 만회하기 힘들잖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앞으로 내 학생부를 꾸려 나갈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니까요. 현역에게 나쁘지 않은 변화일 수 있다는 점을 위안 삼고 학교 생활 정말 잘 꾸려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부터 볼까요? 학종은 대학마다 달라지는 점이 있지만 학생부 서류평가가 당락을 좌우한다. 학생부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거기에 기록되는 내용이 동아리 활동이나 각 과목 선생님이 적어주시는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수시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전형이라는 점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럼 어떤 것들을 주목해야 하냐면 두 가지입니다. 바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면접이에요. 먼저 수능 최저학력 기준부터 보면 서울대는 이제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래도 지역균형 전형에만 최저가 있었는데 이제 모든 전형에서 최저를 적용하지 않아요. 그 기준이 높진 않았지만 그걸 맞추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약간 미달 같은 느낌의 학과들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없어지겠죠. 다른 대학들의 경우엔 최저가 있는 전형 그리고 없는 전형 모두 있는데요. 서강대와 성균관대는 최저 없는 전형으로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요.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는 최저가 걸려있는 전형으로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대학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어느 정도나 이 최저학력 기준을 맞췄는지 보면요. 작년에 이 기준을 충족하는 비율이 연대는 대략 70%에서 80%대, 고대는 평균 40%대였다고 해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고대의 최저 기준이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최저를 못 맞추는 학생이 상당하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선호도 높은 대학에 합격하려면 수능 준비까지도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수능 최저 말고 또 하나 주목할 건 면접입니다. 서울대, 연세대는 대부분 면접이 있는 전형으로 선발하지만 서강대는 주로 서류로 선발하고요. 고대, 성대, 한양대는 면접이 있는 전형과 없는 전형으로 나눠서 선발해요. 일반적으로 보면 면접이 없는 전형의 입시 결과가 더 높은 편입니다. 면접이 있는 전형은 낮은 성적을 면접으로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기 때문이죠. 연대 같은 경우엔 올해 설명회에서 면접의 실질적인 영향력이 작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대학들은 단순하게 면접 여부로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전형 특징에 따라서 입시 결과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인데요. 고려대 계열적합형 같은 경우에는 특목고나 영재고의 합격이 많은 전형이고요. 또 성균관대 과학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도 문학 유형 같은 것들 때문에 과고 영재고 학생들이 많이 합격하죠. 다만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일반고 학생, 학부모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일부 전형을 제외하면 일반고가 생각보다 불리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자사 특목고 학생들이 최초합은 많이 되지만요. 다른 대학들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최종 합격을 놓고 보면 일반고 학생들의 합격 비율이 결코 낮지 않아요. 작년 연대의 경우만 봐도 지원자 중에서 일반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67% 정도였는데 최종 등록자 중에선 67%보다 더 높은 69%를 차지했죠. 최초 합격의 경우엔 특목 자사고 학생들의 비율이 높지만 일반고니까 학종에 불리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서울대 면접 유형 변화 등 다른 변화나 특징들도 많이 있지만 지금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이 대학들에 합격하기 위해선 학생부뿐만 아니라 수능도 중요하고 면접 등 선발 유형에 따른 유불리가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이 정도만 일단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유불리는 나중에 수시 원서 접수할 때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지금은 학종을 위해서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수능 공부도 틈틈이 대비하자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으로 줄 세우는 전형이지만 2028학년도부터는 달라집니다. 두 가지 큰 특징을 설명드리면요. 하나는 교과 전형에서도 학생부 서류 영향력이 커졌다는 점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잠깐 언급한 것처럼 재학생 중심 전형이 됐다는 겁니다. 서류 영향력을 보면 일단 고려대는 10%에서 20%로 늘어나고요. 연세대는 성적으로만 뽑다가 서류평가 20%를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또 성균관대는 20%에서 30%로, 한양대는 서류평가가 무려 10%에서 40%로 크게 늘어나죠. 이 대학들 중에선 서강대만 서류평가 없이 출결을 도입해서 큰 영향력이 없는 정도고, 다른 대학들은 단순히 내신 성적이 1등급이라고 해서 합격할 수 있는 전형이 아니게 된 겁니다. 대학별로 보면 고대는 교과 80%, 서류 20%로 선발하는데요. 서류평가가 생기는 대신에 최저 기준을 없앱니다. 수능 대신에 서류평가를 통해서 우수한 학생을 뽑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깔린 거겠죠. 그리고 또 이전까지는 교과 전형과 학종, 학업 우수 연간의 복수 지원을 막았었는데 이것도 풉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경쟁률이 상승하게 될 것 같은데요. 경쟁률 자체는 상승하겠지만 그 대신 또 중복해서 합격하는 학생들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예비 번호를 받고 합격할 수 있는 확률 역시 높아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세대 추천형도 바뀝니다. 2027학년도에는 학생부 교과, 내신 성적으로만 한 번에 뽑았지만 2028학년도에는 단계별 전형으로 바뀐다고 해요. 1단계에서 교과 성적만으로 모집 정원의 5배 인원을 뽑고 나서요.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2단계에 서류 20%를 반영한다는 거죠. 동아리 같은 창체 항목보다는 내신 그리고 세특, 출결 위주로 평가하게 될 거라고 밝혔는데요. 어쨌든 영향력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저 기준의 경우엔 연대라는 이름에 비해서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작년 기준으로 메디컬을 제외한 모집 단위들의 충족률이 60에서 70% 정도였거든요. 30%에서 40%는 맞추지 못했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내신과 학생부 그리고 수능까지 세 박자가 고르게 잘 맞아야 될 겁니다. 서강대는 유일하게 서류를 평가하지 않는 대학이고요. 최저 기준도 높지 않습니다. 세계 영역 3등급 이내라는 기준인데 그런 만큼 내신 자체의 입시 결과는 꽤 높을 것 같아요. 어쩌면 연세대나 고려대보다도 더 높을 수도 있을 거라는 점 염두에 두셔야 될 거고요. 성균관대는 2027학년도에는 정량평가 80, 정성평가 20%였는데 2028학년도에는 정량평가 70, 정성평가 30%로 학생부 영향력이 커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성대 같은 경우에 이 정성평가의 영향력이 거의 없다고 밝히고 있었어요. 거의 내신 성적 순서대로 선발이 된다고 했었는데요. 2028학년도부터는 5등급제로 바뀌기 때문에 반영 비율 증가 이상으로 학생부의 실질적인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원 자격이 고3 현역으로 제한되면서 경쟁률 같은 건 소폭 하락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양대는 지원 자격을 고3 현역으로 제한하면서 최저 기준도 완화합니다. 그것보다도 더 큰 변화는 서류 평가 비율이 10%에서 40%대로 대폭 확대된다는 건데요. 한양대 역시도 교과 전형에서 학생부 영향력이 거의 없다고 강조했던 대학인데 2028학년도부터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또 그 평가 방식도 학생부 종합 전형이랑 동일하게 종합적으로 모든 것들을 보니까요. 단순히 내신, 세특 외에도 다양한 항목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학생부 활용이 부담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오히려 이것 때문에 과거 입결에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대학이 발표하는 높은 과거 입결을 보고 난 못 쓰겠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면 다소 성적이 낮더라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보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도 2028학년도에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논술 성적이 합격, 불합격을 좌우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연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요. 연대 논술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는 논술을 수능 시험 전에 본다는 거였죠. 많은 대학들이 수능 후에 논술을 보지만 연대는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에게 부담이 돼서 경쟁률이 낮은 편이었죠. 작년 고대 논술은 70대 1, 서성하는 1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었는데 연대는 50대 1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2028학년도부터는 다른 대학들처럼 수능 후에 논술을 보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너무 겁먹지 마세요. 연대 논술의 또 다른 특징이 수능 최저가 없다는 거였는데 2028부터는 최저가 생깁니다. 최저가 생기면 더 짜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최저를 못 맞추는 학생들이 꽤 많을 거예요. 최저 기준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작년 고대는 최저를 못 맞추거나 시험을 안 보는 학생들 때문에 실질 경쟁률이 13대 1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해요. 연대 논술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실질 경쟁률은 상당히 낮아지게 될 테니까 논술에 자신이 있다면 높은 최초 경쟁률에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최저가 없었기 때문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과고 영재고 학생들의 합격이 무척 많았었습니다. 이런 고등학교 학생들은 교육과정의 특성상 수능 준비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최저가 없는 연대 논술이 유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도 많이 하고 합격도 많이 했었는데요. 최저가 생기게 되면 이런 비율이 좀 줄어들 테니까 일반
일반고한테 크게 불리할 이유는 없는 변화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마지막은 정시입니다. 정시는 좀 많이 달라집니다. 2028학년도부터 수능이 변하긴 하지만 9등급제라는 평가 기준이 달라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선발 방법이 꽤 많이 달라져요. 물론 여전히 수능이 가장 중요하지만 대학들이 학생부를 의미 있게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학종뿐만 아니라 교과 전형 그리고 또 정시에서도 학생부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건데요. 이걸 정말 중요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오늘 소개해드릴 모든 대학들은 기존에도 학생부를 반영하는 편이었지만 이 대학들 말고도 경희대, 시립대, 이대, 중대, 건대, 동국대 등등 상당히 많은 대학들이 학생부 반영을 새로 시작하거나 그 비중을 늘리게 됩니다. 정시 파이터라고 해도 학생부를 챙겨야 되는 시대가 된 거죠. 대학마다 영향력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서울대가 가장 크게 반영을 하는데요. 2028학년도부터 정시를 일반 전형 하나로 통합하면서 학생부 평가 비중이 40%로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평가 단계도 지금 5단계에서 7단계로 조금 더 세분화되기 때문에 학생 간 변별이 더 크게 일어나게 될 거예요. 단순 내신으로만 평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학교는 내신 따기 어려운데 난 자사 특목고인데 불리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만 내신 버리고 수능에만 올인해야지 이런 생각은 금물입니다. 물론 여전히 고려대 일반전형, 서강대 일반전형, 성균관대 일반이랑 특화형 같이 수능 100%로 선발하는 대학 전형도 있고요. 학생부를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영향력이 생각보다 크지 않은 대학도 많을 겁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정시에서도 학생부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정시에선 이외에도 대학별 변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고대 교과우수나 서강대 지역균형은 재학생만 지원이 가능해져요. 경쟁률이나 입시 결과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겠죠. 또 고려대 교과우수는 표준 점수가 아닌 100분위로 평가를 하고요. 서울대는 1단계에서는 등급으로 2단계에서는 100분위로 평가하게 됩니다. 수능 성적표에는 등급, 표준 점수, 100분위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의 성적이 나오게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선호도 높은 대학들 사이에선 유불리가 달라지게 되니까요. 그것도 나중엔 고려하셔야 될 겁니다. 또 대학별로 보면 수능의 각 영역별 반영 비율도 달라서 내가 뭘 잘 보고 잘 못 봤냐에 따라서 대학별 유불리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성균관대 같은 경우엔 특화형이라고 해서 인문 사회 계열은 국어와 탐구 비중, 자연공학 계열은 수학과 탐구 비중을 매우 높게 설정하는 전형을 새로 만들기도 했죠. 물론 오늘 소개해드리는 대학들의 정시로 지원하려면 일단 준비할 때는 모든 수능 과목들 다 잘 봐야지 하면서 준비해야 되겠지만 실제 지원 시에는 대학의 선발 방식에 따라서 내게 유리한 대학과 불리한 대학이 확실히 크게 달라지게 될 거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학별 변경사항이 정말 많은데요. 오늘은 하나하나 다 소개해드리지는 못하고 큰 흐름 정도만 정리했습니다. 조금 더 대학별로 구체적인 사항은 다시 소개해드릴 시간이 있을 거예요. 대신 2028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 건 논술 정도를 제외한 어떤 전형이든 학생부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겁니다.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 학종은 학생부 전체, 논술은 논술 역량, 정시는 수능 성적 이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자체는 여전하지만 내신이든 학교 활동이든 성실히 준비해야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루지 못한 대학들 그리고 오늘 다룬 대학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안내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